3천만 원은 3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용인시청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이정호 주무관입니다. 시청에서 온 전화. 200만 원 계약 제한. 그리고 오후에 다시 걸려온 전화. 산소발생기 20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3천만 원짜리 대형 계약. 지메일 주소를 쓰는 공무원.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법인 거래. 개인 계좌로 받겠다는 업체. 작은 의심들이 스쳐갔지만 시청에서 연결해준 업체인데 사기일 리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전 11시 첫 번째 송금 1,500만 원. 1시간 후 두 번째 요구. 100% 완납해 주셔야 해요. 딸의 종잣돈 1,500만 원까지. 총 3천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사기였다는 것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메일 주소, 현금 결제, 개인 계좌.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셨을까요? 박은정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25년 7월 용인의 한 사무실에서 55세 박은정이 이른 아침부터 전등을 켰어요. 탁상 위에는 낡은 계산기와 고지서가 뒤엉켜 있었죠. 전기세 고지서, 사무실 임대료, 각종 세금 고지서.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은정이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로 공공기관의 노인 복지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일이었죠. 법인 사업자였어요. 회사 통장에는 1,800만 원 정도가 있었죠.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운영비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았어요.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공급하는 거니까. 하지만 자금 사정은 늘 빠듯했어요. 최근 몇 달은 더 어려웠어요. 계약이 끊겨서 고정비 부담이 컸거든요. 그때 은정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적어둔 문구였죠. 이번 달도 버텨야 한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 창밖으론 여름 햇살이 밝았어요. 하지만 은정이의 표정은 흐린 장마철 같았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은 커피였죠. 전자레인지에 데워 마시려다 그냥 마셨어요. 작은 절약이라도 해야 했거든요. 사무실 구석에 쌓인 재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버카, 지팡이, 보행 보조기구들. 좋은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혼자 있으니 더 적막했어요. 예전에는 직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어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회사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800만 원. 나쁘지 않은 액수였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사무실 임대료, 각종 세금, 운영비를 생각하면 몇 달 버틸 정도였거든요. 새로운 계약이 들어와야 했어요. 꼭. 딸 서연이가 걱정되었어요. 26살.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죠.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었어요. 종잣돈이라며 소중히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돈에 손뗄 생각은 없었어요. 서연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서연이가 엄마 일을 존경해준다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어르신들 도우는 일 하시잖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됐죠.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30분. 곧 전화 문의가 올 시간이었어요. 혹시 계약 문의일까? 매일 그런 기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텔레마케팅 전화였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큰 계약이 들어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회사를 차린 지 5년째였어요. 처음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겠다는 목표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어요. 공공기관 납품은 경쟁이 치열했고 마진도 박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은정이의 소신이었어요. 회사 앞으로 온 우편물들을 정리했어요. 세금 고지서, 각종 공과금.
숫자들을 보면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계약 문의일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용인시청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주무관 이정호입니다. 침착하고 정중한 남성 목소리였어요. 은정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용인시청? 혹시 새로운 계약 문의인가? 아, 안녕하세요. 박은정 대표입니다. 박은정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인 복지용품 납품 업체시죠?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은정이는 기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저희가 노인 건강 관련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약 200만 원 정도 규모인데 납품 가능하신가요? 200만 원. 큰 계약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어떤 물품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실버카, 보행 보조기, 그런 종류입니다. 대표님 회사에 재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정보였어요. 실제로 그런 재고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신가요? 급하게 진행해야 해서요. 내일까지? 조금 급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명함부터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전송해드릴게요. 잠시 후 문자로 명함 사진이 왔어요. 용인시청 로고가 선명했어요. 이정호 주무관이라는 이름과 직책도 명확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메일 주소가 지메일이었어요. 은정이는 잠시 의아했어요. 공무원인데 지메일을 쓰나? 보통은 시청 이메일을 쓰지 않나?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요즘은 개인 이메일도 많이 쓰니까. 게다가 명함도 그럴듯했고 시청 로고도 정확했어요. 명함 확인하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시청으로 납품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죠. 공공기관 납품은 익숙했어요. 절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몇 달 만에 계약이었거든요. 200만 원이면 당장 급한 비용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지메일 주소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괜한 걱정이야. 명함도 제대로 됐고 시청에서 연락 온 게 분명해. 재고를 확인했어요. 실버카 10대, 보행 보조기 15개. 충분했어요. 포장도 미리 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책상 위 메모지를 봤어요. 이번 달도 버텨야 한다.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계약 하나 들어왔어. 그것도 시청에서.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200만 원 정도니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 축하해요. 힘든 시기 보내셨는데. 서연이가 엄마를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서연아.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네, 응원할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딸한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마음이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사과와 배를 골랐어요. 계산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작은 일이지만 행복했어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기대됐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오후 같은 인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어제 그 목소리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200만 원 계약건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은정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떤 소식이신가요? 저희가 추가로 산소 발생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20대 정도요. 산소 발생기? 은정이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 물품은 취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산소 발생기는 안 다루는데요. 아, 대표님이 직접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협력업체를 연결해 드릴게요. 협력업체? 어떤 방식인가요? 간단해요. 대표님이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다음 저희한테 납품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시중 단가가 185만 원인데 협력업체에서는 150만 원에 공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정이는 순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50만 원에 구매해서 185만 원에 판매. 20대면 이익이 700만 원. 눈앞이 환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0만 원이면 몇 달은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협력업체 연락처 드릴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굳이 자신을 거쳐서 구매하라는 건지. 저희가 직접 구매하시면 안 되나요? 공공기관 구매 절차상 기존 거래업체를 통해야 해서요. 대표님은 이미 저희 거래업체니까.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공공기관 절차는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했어요. 특히 지메일 주소가 계속 걸렸어요. 혹시 시청 이메일 주소는 없으신가요? 아, 개인 이메일을 더 자주 확인해서요. 시청 이메일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개인 이메일을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협력업체 연락처 주세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담당자는 김철수 팀장이에요. 잠시 후 문자로 연락처가 왔어요. 의료기기 전문업체라고 했어요. 은정이는 망설였어요. 700만 원이라는 이익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계속 걸렸죠. 지메일 주소도 그렇고 이런 방식의 거래도 처음이었고. 하지만 몇 달째 계약이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통장에 1,800만 원이 있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알겠습니다. 협력업체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선택이에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었어요. 기대 반, 불안 반. 700만 원이라는 이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협력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팀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박은정 대표님이시죠? 이정호 주무관님께서 연락 온다고 하시던데요. 목소리가 친근했어요. 네, 산소 발생기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준비돼 있어요. 20대 맞으시죠? 단가 150만 원으로. 네, 그런데 혹시 회사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카카오톡으로 회사 소개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소개서가 왔어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의료기기 전문업체라고 되어 있었죠.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내일까지 가능하신가요? 또 급하게 진행하는 거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제는 어떻게 하죠? 선입금으로 부탁드려요. 첫 거래라서요. 선입금. 이 단어가 나오자 은정이는 조금 경계했어요. 보통은 물품 확인 후에 결제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고가 물품이라 회사 정책상 선입금이 원칙이에요. 양해 부탁드려요. 고민됐어요. 선입금은 위험했어요. 하지만 시청에서 연결해준 업체였고 700만 원의 이익도 컸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늦으면 물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조건은 흔하지 않거든요.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좋은 조건이니까 빨리 결정해야 하는 거겠지. 시청에서 185만 원에 구매한다고 했으니 순이익 700만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몇 달 만에 큰 계약이니까 놓칠 수 없었어요. 보통 이런 거래는 납품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니까 자금 부담도 없을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계속 걸렸으니까.
지메일 주소도 그렇고 이런 방식의 거래도 처음이었고 그때 이정호 주무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그럼 협력업체에 바로 연락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연락해 보겠습니다. 협력업체 김철수 팀장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그럼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계좌번호를 받았어요. 개인 계좌였어요.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네요. 네, 세무상 문제로 개인 계좌로 받고 있어요. 요즘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무 문제는 복잡하니까. 총 3천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입금 확인되면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은정이는 회사 통장을 확인했어요. 1,800만 원. 부족했어요. 서연이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서연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큰 계약이 하나 들어왔는데 선입금이 필요해. 얼마나요? 1,500만 원 정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게 큰 돈인데요. 엄마도 알아.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야. 이익이 700만 원이나 돼.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 사업 때문에 급하신 거죠? 응, 그래. 다음 주에 갚으실 수 있어요? 물론이야. 계약 끝나면 바로 갚을게. 서연이는 흔쾌히 돈을 내놓았어요. 알겠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정말 고마워, 서연아. 엄마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 네, 엄마. 화이팅!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은정이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딸의 소중한 돈을 쓰는 게 맞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이익이 확실한 거래니까 괜찮아. 서연이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어요. 회사 통장 1,800만 원과 합쳐서 3,300만 원. 충분했어요. 김철수 팀장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입금 확인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물품 발송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잘한 결정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이미 보냈으니까. 이정호 주무관에게 전화했어요. 입금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물품 도착하면 바로 인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700만 원의 이익이 생각나니까. 회사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300만 원. 거의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3,7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 팀장에게 전화했어요. 물품 발송하셨나요? 네, 방금 발송했어요.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주무관에게도 연락했어요. 물품이 오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네, 잘 됐네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물품이 오지 않았어요. 김철수 팀장에게 전화했어요.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아, 배송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는 확실히 도착할 거예요. 내일까지?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정호 주무관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배송이 하루 지연된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내일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김철수 팀장에게 전화했어요. 물품 발송 상황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전화가 안 받아졌어요.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받았는데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안 받아졌어요. 이정호 주무관에게 전화했어요. 협력업체 연락이 안 돼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30분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협력업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네요. 일시적으로? 뭔가 이상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곧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걱정됐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정호 주무관이 정말 시청 직원인지 확인해보자. 시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용인시청입니다.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로 연결 부탁드려요. 네,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노인복지과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입니다. 이정호 주무관님 계신가요? 이정호 주무관이요? 저희 부서에는 그런 분 없는데요. 그 순간 은정이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어요. 네, 없다고요? 네, 확실합니다. 혹시 다른 부서는 아니신지요? 아니요, 노인복지과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 없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은정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3천만 원이 사라진 거라는 걸. 숨이 가빠졌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멍해졌어요. 아, 이런. 작은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이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사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딸의 소중한 돈을 잃어버렸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게다가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에 더 돈을 보냈다고? 전화기를 여러 번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날 밤에는 말하지 못했어요. 며칠 더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 은정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에게 어떻게 사과할지 생각하느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느라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거든요. 3일 후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김민수 주무관입니다. 또 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였어요. 은정이는 바로 알아챘어요. 사기 전화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공무원 사칭해서 사기치는 거 맞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은정이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는 속지 않았어요. 비싼 수업료를 치렀으니까. 하지만 그 수업료가 너무 컸어요. 4천만 원이라는. 결국 서연이에게 사실을 털어놨어요.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네. 서연이의 목소리가 급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청 직원이라고 속인 사기꾼한테 당했어. 내가 빌려준 돈도 다 사라졌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에 서연이가 말했어요. 얼마나요? 3천만 원. 내 돈 1,500만 원도 포함해서.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꼭 갚을게.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서연이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도 모르겠어. 욕심을 부린 것 같아. 돈은 찾을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렵다고 해. 서연이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엄마, 그 돈은 제 미래를 위해 모은 거였는데. 그 말이 은정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알아, 서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네. 엄마가 책임질게. 꼭. 하지만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회사 통장엔 돈이 없었고 개인 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은정이는 시청 앞 현수막을 다시 보러 갔어요.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그 현수막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진작 이런 경고를 보지 못했을까? 왜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지메일 주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서 왜 넘어갔을까? 선입금 요구도 이상했으면서 왜 응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3천만 원은 값비싼 인생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의심도 소중히 여기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